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이사거야의 헬싱키 가디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가디건은 제가 학원에서 같이 수업 듣는 분이 입고 오신 걸 보고 너무 매력에 빠져서 나도 언제 한번 꼭 떠봐야 되겠다. 저는 그동안 좀 제 몸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의 니트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이건 뭔가 모르게 약간 드레시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깨선이 내 어깨선 그대로 떨어지는 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제가 그분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가디건이어서 나도 공부할 겸 해서 한번 떠보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떠서 입어보니까 그냥 막 입는 것보다는 조금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저는 주로 성당 갈 때 입기도 하고, 뭐 운동 갈 때 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사선 무늬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근데 뜰 때는 굉장히 커서, 이게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로 뜬 건데 커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던 가디건이기도 합니다. 원작실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실들을 이용해서 떴습니다. 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처음에 요거 메인 실은 다루마의 요거 램블렛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메리노 울입니다. 100% 메리노 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갔다가 구입하게 된 실인데, 뭐 슈니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얘는 뭐 아크릴, 폴리, 나일론, 울 뭐 이렇게 다 섞인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로 해서 스와치를 처음에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 이사거 도안을 보면 스와치부터 도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스와치를 뜨고 시작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를 떴었는데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금사를 섞었습니다. 얘도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금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뭐 여기에 게이지에 큰 역할은 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지루한 거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그냥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밋밋함을 없애고자 이 금사를 좀 섞어봤어요. 처음에는 얘네 이 실들 말고 다른 걸로도 한번 이렇게 스와치를 냈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좀 크게 나와서 7mm 바늘로 떠야 되는데 이거는 7mm로 떠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그 원작실의 게이지보다는 좀 더 크게 나와서 근데 얘보다는 어쨌든 이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얘는 너무 겨울겨울한 느낌이고, 저는 이거를 사실 이 가디건 이거를 어떤 외투나 패딩 속에 입을 수는 없고 이것만 단독으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기 때 좀 입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건 좀 너무 겨울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간절기면 그냥 이렇게 무난한 컬러로 해야 속에 뭐 티나 셔츠나 뭐 이런 거 입었을 때 받쳐 입기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실 소요량은 제가 이 동대문에서 산 이 실은 3볼, 이거 3볼에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4볼이 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실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50g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얘는 이게 7볼 하고 조금 반 정도 더 썼는데 제가 이거 쓰다가 남은 거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145m네요. 생각보다 기네요. 145m. 그래서 그렇게 썼고, 뭐 얘는 뭐 그냥 같이 막 썼습니다. 근데 이게 3개 합사하는데 이게 자꾸 뭐랄까 도와주지 않아서
조금 애먹긴 했어요. 네, 영상 찍는 날 왜 이렇게 흐린지 모르겠습니다. 택배가 와서 잠깐 받으러 갔다 왔는데 저 이거 샀거든요. 가쁜 자랑. 네, 유리병이고, 아, 요즘에 그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갈수록 채소,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채소를 일부러 먹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샐러드를 잔뜩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강제로 좀 뭔가 확실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갈아서 먹는 거 같아서,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스무디, 채소 스무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해 먹어 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걸 하겠다고 그 웩 유리 용기 있죠, 그거를 또 잔뜩 샀었어요. 근데 이제 맛이 없어서 잘 안 먹다가 그 용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뭐 담아서 막 주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둘씩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사봤습니다. 이건 쿠팡에서 어제 구입을 했는데, 이게 KLX라고 써 있는 거는 국산이고 이게 없는 건 또 중국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도 사봤습니다. 근데 얘는 그 뚜껑이 또 플라스틱인데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고 뭐 새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게 뚜껑 안쪽이 뭐 곰팡이가 난다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려고 믹서기도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믹서기 오면 갈아서 줄기차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4년, 5년 막 이렇게 드셨다고 막 그러는데, 저도 한번 효과를 보면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려면.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샐러드도 오늘 좀 해보고. 근데 점심에는 아마 김치 볶음밥을 먹지 않을까. 밥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네요. 뜨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처음에 6.5mm였나? 뭐 6mm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도안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 바늘을 잡아서 이 앞섭 있죠? 여기를 이탈리안 캐스톤을 해서 코를 잡아요. 이탈리안 캐스톤을 하면 여기가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니까 이걸 잡아서 하는데, 요 가장자리는 저는 이게 참 별로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을 썼더라고요. 걸러뜨기 하는 식으로 해서 끝은 마무리를 했고, 일단 이 앞섭 이 넥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길게 다 떠요. 한 줄을 이렇게 뜨는 거죠. 물론 여기 단추구멍을 내면서 뜹니다. 구멍 5개 뚫었는데 이 단추구멍 뚫는 방법도 도안에 자세하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 일단 이 넥밴드를 한 줄을 쫙 하고, 일단 코는 여기 다 달려 있는 상태인 거죠. 코가 다 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 절반을 나눠서 반대쪽은 그냥 바늘을 걸어두고 이 반대쪽부터 떠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뜨냐면 처음에 시작은 이게 약간 살짝 V넥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만 왔다 갔다 경사뜨기처럼 바늘 되돌려 뜨기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해서 여기 이 부분을, 이 삼각형이죠, 이 부분을 먼저 떠줘요. 그래서 이제 일자로 만들어요. 이 라인하고 일자로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코수랑 반대편에 코를 잡아야 되는데, 이 등 있죠, 여기 목의 한 가운데 여기서도 코를 잡아요. 그런데 팁을 좀 드리자면, 이 도안에는 뭐 메리아스를 떠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 사슬코 있죠. 사슬코를 잡아서 코를 잡고 반대편에서도 또 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슬을 풀면서 코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별도 사슬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사슬 이용해서 등판 코를 잡아요. 이게 지금 등판인데 이 등판 가운데 있죠. 여기를 코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뜨면서 이 목 뒤랑 붙여줘요. 여기 목 밴드랑 여기랑 붙여주는데, 이거는 그냥 뭐 두 코 같이 묶어서 또 도안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떠요. 뜨면 이제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일자로 앞섭과 여기가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여기에다가 가운데 코를 하나 두고 붙여가면서 이제
이 팔과 앞뒤판을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안을 보시다 보면 여기서 코수가 좀 하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가운데 코로 하나 살려두고 그리고서는 코수를 맞춰서 떴거든요. 그거는 아마 뜨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얘 코를 이 팔 가운데 이 옆 라인이 되거든요. 팔 라인. 그래서 이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무늬가 대칭이 되게 그렇게 해서 무늬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뭐 여기 도안에는 이게 뭐 도식화가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글로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뜨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팔 끝까지, 이 소매 끝까지 코를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느 정도 이 몸통까지 어느 정도 뜨면요, 여기서부터 또 계속 줄여 나가요. 그러니까 줄여 나가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해서 여기까지 계속 줄여 나가긴 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 소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줄이고 몇 단을 좀 덜 뜨긴 했어요. 소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쭉 줄여 나간 다음에 일정 부분, 이 몸통이 끝나는 여기서부터는 이 몸통이 여기 이쪽도 같이 줄여줍니다. 여기도 줄여주고 이 위에 이 라인, 여기도 어깨 부분에서 손목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도 같이 줄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만 줄여서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몸통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기도 라인을 주고 여기도 줄여주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다시 코를 주어서 손목을 뜨게 됩니다. 저는 손목도 코수는 거의 그대로 한 것 같고, 대신에 바늘을 4.5mm였나 4mm로 떴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몸통은 6.5mm로 떴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한쪽 소매가 다 끝나고 나면 아까 그 뒷판에 별도 사슬로 만들어준 그 코 있죠. 그 코드를 다시 코를 주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주우면서 이 뒷목을 연결을 해주면서 뒷판을 어느 정도 뜨고, 그래서 이 앞판 일직선과 만나는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코수를 줄여가면서 뜨면 됩니다. 제가 이사거 도안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도 샀잖아요, 여러분. 이 책도 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 부분 연결해서 뜨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책에서도 마음에 드는 도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 떠보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뭐 전부 다 뜰 수는 없어도 스와치라도 한번 떠볼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선 무늬를 넣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런 구조도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뭐 6.5mm로 뜬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굵은 바늘로 뜨다 보니까 금방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무늬가 생각보다는 좀 심플해요. 전체적으로 사선 무늬가 나와서 그렇지 내가 뜨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뜨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뭘 보면서 떠가지고 한번 틀려서 여기를 한번 다 풀렀습니다. 풀고 다시 떴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면 티는 안 나지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러서 다시 뜨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로 차리고 네, 떠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원통으로 뜨는 게 아니라 넉넉히 뜨다 보면은 겉면에서 뜨던 그 무늬를 안쪽에서도 막 뜨고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바늘의 굵기가 굵어서 금방 뜰 수 있는 가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로 뜨긴 했는데 이 가디건 자체가 원체 뭐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의 그런 가디건은 아니고 좀 여유 핏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자기 몸에 딱 맞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뜨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저는 이거 상당히 따뜻하고 괜찮은데, 물론 실의 영향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축 처져서 이거 애기 있는 분들은 애기 한번 이렇게 확 감싸는 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담요 대신에 애기 뭐 잠들었을 때 들쳐 안고 그냥 한번 샥 감싸는 용도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하는데 단추는 아직 안 달았는데 단추 달면 더 자유롭게 그냥 뭐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 안에 이렇게 흰색 티를 받쳐서 입긴 했는데 뭐 셔츠랑 같이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뭐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저는 주로 이제 청바지, 짙은 색의 청바지 위에다가 입었는데 좀 더 날이 풀리면 흰색 진에다가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가디건을 저 혼자 뜬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할 겸 해서 같이 떴는데 처음에는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시작도 안 하셔가지고 나 너무 빨리 뜨네 이러고서는 한동안 이걸 뜨지 않았었어요. 다음 만남 때 딱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벌써 다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내가 또 늦겠네 싶어서 집에서 열심히 막 떴던 그런 가디건입니다. 확실히 뜨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뜨면 좀 더 빨리 뜰 수 있는 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뜨면서도 이거 지겹네 뜨기 싫으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다른 분들 거 막 벌써 막 다 뜨고 뭐 완성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보면 나도 급해져서 나도 빨리 완성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더 잘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뜨기가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한뜨 이런 거 참여하셔서 떠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떴던 에바 가디건도 2번이나 떴는데 그거 다 동생들한테 하나씩 다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다 할 밖에 입고 다닐 가디건이 없었는데 이 가디건 생기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전에도 메이플 가디건도 뜨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아까워서 잘 안 입게 돼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캐시미어로 뜬 가디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가디건들은 너무 아까워서 못 입겠어요. 그리고 또 워낙 그 가디건들은 약간 좀 뭐랄까 제 몸에 딱 맞는 사이즈여서 아무래도 옷 입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쉽게 그냥 막 입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느낌의 가디건 요거 아시죠? 이 가디건은 제가 작년 겨울인가 그때쯤 디자인한 가디건인데 얘는 이 몸통을 한꺼번에 그냥 아래에서 위로 바텀업이죠. 바텀업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뜨고 나서 소매를 여기서 코를 주어서 소매를 따로 뜬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뜨는 부분들이 좀 여기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저 가디건은 이 어깨 라인이랑 팔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점을 아시려나요? 그리고 저 가디건 입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팔이 가늘어 보이는지 얘도 약간 쟤처럼 이렇게 이어지면 더 예뻤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디건은 집에서만 입어요. 집에서 추워서 저는 집에서 난방을 잘 안 켜거든요. 난방비가 너무 아까워요. 저는 전기요금도 너무 아까워서 전기도 웬만해서는 잘 쓰질 않는데 저 가스요금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을 켜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켜서 집에서 양말에 막 니트를 항상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이거 입고 자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집에서 거의 내복처럼 입는 가디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집에서 그렇게 입기 때문에 내복처럼 입기 때문에 밖에 입고 나가지는 않아요.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 묻는 게 싫어서 주로 집에서만 편안하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디건도 뭐 잘 뜨면 이쁜 가디건이에요, 여러분. 얘는 도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도안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용으로.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도식화된 것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서술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가디건이랑 좀 비교를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그 앞에 그 넥 부분이 더블리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도톰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거 멍석뜨기로 그냥 가볍게 한 거라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거 또
가벼우면 가벼운 느낌대로 얘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 이렇게. 네, 이거는 데일라이츠라는 실인데 따뜻하기는 저게 더 따뜻한 것 같긴 해요. 메리노 울이랑 이게 좀 약간 합성섬유인데 뭐랄까 이렇게 뽕실뽕실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거 세탁은 아직 안 했는데 세탁하기가 조금 두렵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줄어들지 늘어날지 뭐 잘 몰라가지고 세탁하기는 좀 두렵긴 한데 일단 제가 스팀을 줬을 때는 너무 예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뭘 뜨고 있냐, 저는 이제 한바탕 여름 실들을 다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구입한 여름 실들로 여름 티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사거 도안인데 그것도 너무 특이해서 사선으로 된 티인데 그 도안 책에는 겨울 니트로 떠져 있는데 저는 그걸 여름으로 바꿔서 여름 티로 뜨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지겨워가지고 하기가 싫어서 다음에 선생님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풀러버릴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참아서 여름티 하나를 완성을 할 것인가. 근데 너무 지겨워서 안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그거는 홀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요크로 만든 티인데 긴팔 티로 뜰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약간 여름 실이어서 간절기 때 입을 수 있게 아니면은 여름에도 에어컨 밑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 여름 티 요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에는이 아니고 앞으로는 도안을 만들면 사이즈를 5가지로 해서 만들려고 어제 사이즈별로 요크 계산을 다 해놨어요. 일단 요크만 끝나면 소매 분리하고 앞뒤판 같이 둥그렇게 뜨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가디건 도안은 레이블리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느린 멜로디라는 그런 상점에서 패키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판매를 하는지 품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안이나 좀 간단한 구조 같은 설명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운영하시는 채널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이사거 도안에 대해서 설명도 좀 잘 해두시니까 그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 뜨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끝에 우리는 보통 고무단 많이 하는데 여기는 가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도안이는 가터 3코로 되어 있는데 한 5코로 했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미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도안만 보고 시작을 한 거라서 그냥 한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작하실 분 계시면 이 가터를 한 5코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좀 아래가 좀 더 너무 얇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5코면 조금 2코 정도니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선뜨기는 잘 하지는 않아서 사선뜨기가 보그에서는 준사범에서 좀 배우거든요. 배우기만 했지 사선뜨기를 직접 해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더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고 나니까 또 재밌어서 또 사선뜨기가 들어간 여름 티를 뜨고 있는데 그건 좀 지겹네요. 그게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꽈배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꽈배기 가디건도 완성한 게 있는데 그것도 도안을 만들어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질드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